건강식의 대표주자 잡곡밥.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잡곡밥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지금 바로 잡곡밥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도한 섬유질 섭취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잡곡밥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섬유질 섭취량을 크게 늘리면 복부 팽만, 가스 형성, 변비 또는 설사와 같은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잡곡류에 함유된 피트산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철분 결핍이나 칼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미네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잡곡을 물에 오랜 시간 불리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잡곡밥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잡곡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찹쌀과 같은 일부 잡곡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을 선택하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며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더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특정 잡곡류에 포함된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거나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을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특정 잡곡에 의존하거나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체중 증가나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텐 불내증이나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은 밀이나 보리 같은 잡곡에 포함된 글루텐 때문에 소화 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글루텐이 없는 메밀, 현미, 퀴노아 등의 잡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잡곡밥과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같은 고이트로겐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많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잡곡류 중 일부에도 고이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브로콜리와 잡곡밥을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억제 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채소를 적정량 섭취하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나 생선을 함께 섭취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데요. 예방책으로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적은 채소로 대체하거나 요오드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과 같은 고지방 고단백 육류입니다. 삼겹살은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 잡곡밥의 영양 균형을 저해할 수 있는데요. 잡곡밥은 이미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 조절과 소화에 유익하지만, 삼겹살과 함께 섭취하면 고지방 음식으로 인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육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철분 결핍이나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삼겹살과 같은 고지방 고단백 육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예방책으로는 지방이 적은 육류나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거나 충분한 채소와 함께 먹어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우와 같은 인산염이 높은 해산물입니다. 새우는 인산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잡곡밥에 포함된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잡곡밥에는 이미 피트산이 들어있어 철분과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데 새우와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나 골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새우와 같은 인산염이 많은 해산물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방책으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해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나 인산염이 적은 해산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잡곡밥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의 대표적인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인데요.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잡곡밥에 포함된 현미,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잡곡밥은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덕분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해 고혈압 예방을 도우며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잡곡은 염증을 완화하고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잡곡밥에 포함된 다양한 곡물들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귀리와 보리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잡곡밥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소화 속도가 느리며 혈당이 서서히 올라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에는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잡곡밥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특히 보리와 퀴노아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잡곡밥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도 유익한데요. 특히 현미에 포함된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기여하며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합니다. 또한 잡곡밥에 포함된 곡물들은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비타민 B군과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감염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잡곡밥은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와 싸우며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데요. 잡곡밥의 항산화 성분은 주름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며 피부 탄력을 유지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잡곡밥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멸치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멸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이 풍부하여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조합인데요. 멸치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멸치에 포함된 칼슘은 뼈 건강을 지원하며 잡곡밥의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 조합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근육 생성 및 회복을 돕는 데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잡곡밥에 포함된 철분은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결합하여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또한 당근의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잡곡밥의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같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낮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잡곡밥의 복합 탄수화물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며, 또한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 기여하며 잡곡밥의 영양소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잡곡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잡곡을 선택할 때는 알갱이가 균일하고 색상이 고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알갱이의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고 색이 밝고 고른 것이 좋은 품질의 잡곡을 의미하며, 특히 쌀,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은 색이 짙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껍질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된 잡곡이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나타냅니다. 깨지거나 껍질이 벗겨진 잡곡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맹이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이상적입니다. 더불어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잡곡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습기와 공기의 유입을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곡물이 습기나 벌레로부터 보호되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잡곡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밀폐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도 잡곡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잡곡이 산패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잡곡은 햇빛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햇빛을 피함으로써 잡곡의 영양가와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인데요. 잡곡을 소분해 냉동하면 습기와 벌레의 번식을 막아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양을 해동하여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냉동 보관은 잡곡을 장기 보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잡곡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잡곡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잡곡밥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잡곡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